자, 무늬만 직선 형태를 띠고 있지. 우리 항등식 때 했던 거랑 똑같지.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라. 임의의 점 A, B에 대하여. 자, 항등식 문제처럼 바꿔볼까? A,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찾아라.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지. 그치? 그런데 항등식에도 있었어. 이렇게 문자 두 개인데 A, B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위 없이 이런 식만 딸랑 잡혀 있으면 당연히 A,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라. 그러면 빠바방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은 관계식이 위에 있지요. 관계식이 위에 있어. 좀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니? 여기 위에 점이라 그랬기 때문에 집어넣어 보면 관계식이 하나 있는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됐어? 즉, 원래 항등식에서 했던 거, 관계식 하나 주어진 상태로 저거 항등식 만들어봐라.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 따라서 보통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문자 하나 지겨버리면 되지. 딱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되냐? 따라서 B로 정리한 이 문자를 저기 직선식에 직선식에 저기 B 자리에 넣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3에 괄호 열고 2a 더하기 3y는 9. 자, 그럼 2ax 마이너스 계산 잘해라. 6ay 마이너스 9y는 9인데 자, 는 9도 가지고 오자. 빼기 9는 0 그러면서 이제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A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상태인 거야. 그치?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항등식 원리 그대로 가면 되겠네. 요 작업 해주면 되겠네. 단지 이제 직선이라 결과가 좀 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것 뿐, 기본적인 형태는 항등식 때 하던 행위랑 동일합니다. 얘가 0, 얘가 0. 연립도 안 해도 되네. 얘가 0. 여기에서 y 값이 마이너스 1로 확정돼 버리고, 그러면 x는 여기다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요. 되냐? 그래서 결국 이 등식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순서상으로만 표현될 뿐이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해석만 조금 이제 그래프적으로 바뀌는 것 뿐이야. 해야 되는 일은 항등식 할 때랑 똑같아. 되냐? 그러니까 이제 직선은 항상 두 가지 버전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직선은 항상 두 가지 버전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선을 많이 두죠. 저게 이제 직선 가장 이쁜 형태는 맞아. 기울기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 상태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볼까? 조건들 있잖아. 평행. 기울기가 같은데 지나는 점 하나는 달라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는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때도 했던 거지 이건.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일치.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그냥 간단하게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지난 시간에 한 거이면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수직. 과정은 지난 시간에 보여줬으니 생략. 어쨌든 외워놔야 되는 건 사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앞에 문제 풀 때 그 내심 구하는 문제를 내가 직선으로도 이걸로도 한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됐어? 됐지? 그 다음 이게 이제 내신 땐 그래도 요 형태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실은 직선을 한쪽으로 다 몰아놔서 아예 그냥 문자 세팅이랑 다 다시 할게. 직선을 한쪽에 몰아놓고 요렇게 표현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의도적으로 요렇게 해서 풀어야 편하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 때는 요 형태에서도 알고는 계셔야 돼. 물론 나중엔 위에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시험 끝나고 뭐 나중에 뭐 이제 나중에 직선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나올 때는 실은 여기 위에 줄만 알아도 문제 없는데, 내신 때는 이 형태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네들 알고 있을걸? 그 연립방정식 할 때처럼 평행할 조건이면 여기 비율 보는 거지. 분모분자 뒤집혀도 상관없지. 이렇게 Y쪽 개수비랑 X쪽 개수비가 같은 게 평행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평행이라기보단 기울기와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런데
평행이려면 상수 쪽의 비율은 달라야 이제 기울기는 같고 지나가는 일치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지. 됐지? 일치가 이제 셋 다 같은 거. 평행이 요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예 X쪽 비율과 Y쪽 비율이 다른 거. 여기까지도 실은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했긴 했었어. 연립방정식에서 했을 거야 아마. 요거 저 버전일 때 수직인 거 보는 방법이 요거다 정도도 내신 때 대비로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됐냐? 됐냐? 유도하는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고쳐. 그러니까 원래 기본 베이스는 이거야. 이걸 통해서 얘가 나오는 거거든. 즉 저 아래에 있는 거 y는으로 다시 정리해. 한 놈은 이렇게 될 거고 한 놈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y로 정리해서 기울기만 봐봐. 야 그럼 얘 기울기 몇이야? b 넘어가야 되잖아.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지. 얘는 그럼 기울기 뭐야? 얘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란 말이야. 그럼 수직인 성질의 가장 기본이 저거야. 그때 좌표 평면에 그려가지고 공식 유도해 준 것도 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둘이 곱해. 그럼 마이너스 곱하니까 저건 사라질 거고. 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쟤 나오잖아. 샥 키우면 되지. 맞지? 그래서 이거도 내신 때는 알아두면 좋다. 왜? 의도적으로 이걸 써야 좀 더 편하게 문제를 억지로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내신 때는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 됐냐? 그래서 딱 그 대표적인 게 밑에 있네. 요거 딱 복습 겸 하나 딱 풀어보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야, 국어 잘해라. 얘랑 평행이야. 그 다음 얘하고는 수직이야. 됐냐? 그치? 그러니까 얘가 딱 의도적으로 아까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그거 알아야 좀 더 편한 경우. 왜냐면 이걸 만약에 이거를 안 쓰고 난 이걸로만 쓰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거든. 문제에서 직선 이렇게 던져준 거 다 이렇게 고치면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내신에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어. Y으로 고치는 게 되게 짜증나게 생겼거든. 맞지? 그지? 심지어 막 이런 것도 다 걸려. 왜냐면 저 노란 것도 예를 들면 지금 Y 앞에 계수 붙어 있네. 이거 정확히 따지면 나눠야 되거든. A가 0일 수도 있어. A가 0이 아니었을 때 이제 넘어가서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 거고, Y가 0이 되면 그냥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라, 막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막 머리털 빠진단 말이지? 하면은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가 딱 의도적으로 아까 그 모양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 나중에는 직선 이렇게 잘 안 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아랫줄에 써줬던 버전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게, 내신 대비 때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둘이 평행이라 그랬으니까, 자, 1분의 1이랑 이거분의 이거랑 같아야 되네. 여기서 식 하나. 됐지? 여기는 상수 쪽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라 확실히 같지 않은 건 확인이 되니까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고. 됐나? 이렇게 조건 하나. 그 다음 노란 거랑 하얀 거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노란 거랑 하얀 거랑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알려준 대로 A 곱하기 A-1 더하기 그냥 이렇게 되겠네. 둘 다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0 이렇게 그냥 빠르게 식 두 개 찾아서 푸는 게 차라리 좀 더 나을 수가 있어. 됐지? 딱 의도적으로 아래쪽을 써야 편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신 때는. 됐죠? 따라서 요거 뭐야 이거 지그재그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 해가지고 그냥 대입법 써버려도 단순하게 풀 수 있지. 됐나? 좋아. 그럼 이제 뒤에부터 해본다. 몇 시야? 25분. 여기서 직선 많이 연습해서 공수 1에서 이참수 쪽 할 때 직선 나오면 직선 갖다가 문제 안 생기도록 잘 하자니. 자, 2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2점을 지난대.
여기를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실은 저 A, B 중요한 건 기울기를 뽑아내야지. A, B의 기울기를 먼저 재보도록 하자. 기울기 몇이냐? 빼기. 빼는 방향 기울기는 일정하게 빼야 돼. 기울기 3분의 1인 거 확인.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이겠네. 검산도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지? 됐지? 따라서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3 확인. 그 다음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다. 내분하는 점을 지난데 구하자. 야 바로 가자. 내분점. 이것들 또 명절 때 초기화 돼가지고 새로 왔나? 다시 한번 할까? 아닌가?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에 잘 남아있나? 1대2 내분점 빠르게 구해봅시다. 자 3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6 0이고요 3분의 4에다 2니까 6이네 0,2 지나가네. 따라서 내분점이 0,2인 거 확인. 따라서 여기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인 직선식. 이거는 뭐 y절편 준 거라 공식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나오네. 됐나? 자, 그 다음 134번. 요게 이제 뒤에 원에서도 쓰는 그 기술. 여기에도 이제 나름 들어가 있어. 이 틀 짜는 거 있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가지고 직선에서는 솔직히 의도하고 낸 게 아니면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 기술이긴 한데 여기에도 들어있긴 해. 즉 지금 여기 0으로는 정리 잘 돼 있네. 요 짝을 여기에 집어넣고 반대로 넣어도 된다 그랬지. 상관없다 그랬지. 그 다음 요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전체적인 하얀식 자체가 항등식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친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식이 되면서 해석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즉 교점을 지나가는 요 하얀 직선들의 관계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틀 짜는 형태가 있었어. 직선에선 굳이 필요가 없긴 해.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직선에선 굳이 이 짓을 안 해도 돼. 의도한 게 아니면. 왜냐면 교점을 구하면 되거든. 직선은 교점 구하는 게 안 어렵잖아. 근데 뒤에 원 가면 원은 교점 구하는 것도 짜증나기 때문에, 왜냐면 2차 연립을 해야 돼서 미리 얘기하면. 그래서 원에서는 이 형태를 좀 갖다 쓰는데 직선은 굳이 안 써도 큰 상관은 없어. 그냥 둘이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되거든. 야, x 개수도 딱 이쁘게 맞네. 교점 구해버립시다. 자, 빼자. 빼면 y 몇이야? 4. x는 몇이니? y가 4니까 여기가 3이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교점 구해버리면 돼. 교점을 구해버리면 돼. 됐지? 됐지? 근데 이 틀을 쓴다면, 굳이 쓴다면 여기를 지나가고 하니까 이 하얀색 식 자체가 바로 저 둘의 교점을 지나가는 식 그 자체고, 얘랑 수직이라는 힌트를 줬지. 얘랑 수직이래. 얘랑 수직인 직선 기울기 좀 구해보자. 얘 기울기부터, 얘 기울기 몇이야? 저 y 넘겨보면 얘 기울기 2지. 맞지? 그럼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됐냐? 따라서 요 하얀색 직선식을 잘 정리해서 기울기를 잘 표현해서 2ky 마이너스 5k 플러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이 식을 잘 정리해서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식을 세우면 풀 수 있는데, 저게 더 편하지 직선은. 직선은 그래서 이 틀을 굳이 잘 안 쓴다. 그냥 직접 교점 구해서 즉 교점이 마이너스 1,4인 거 확인했지. 따라서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의 식을 그냥 찾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직선에서는 저 식을, 저 형태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얘가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 x에 a, y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된다 하시면 a 값 나오죠. 됐지?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직선이랑 수직 이런 기술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자네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무슨 기술을 써야 될지 전략 구성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거야.
앞에 직선 배우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는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내분점, 외분점, 중점 구하기 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이 그림에서 할 수 있겠어? 여기 구하래. 전략 세워봐. 그러면 이걸 해서 저걸 거시기 해가가 거시기 해서 요거랑 거거 해가가 요거 딱 구하면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전략 세워지는 게 있냐?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야. 됐지? 내가 배운 기술을 다 총동원해서 저 노란색 점떼기 좌표를 구하는 전략 잘 세워야지. 됐어? 이 노란색 점을 구하고 싶으면 자 색깔 취소. 이 H라는 점을 구하고 싶으면 자네들이 해야 될 건 당연히 요거는 직선식이 나와 있지. 교점이라 받아들이는 게 낫겠지. 하얀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구하면 H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딱 먼저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파란색 직선의 식을 세울 기술은 다 배웠거든. 세울 수 있어? 세울 수 있지 않냐? 직선 세울 때, 직선의 식 세울 때 필요한 재료가 두 가지가 뭐야? 기울기랑 점이잖아. 직선은 결국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만 알면 돼. 지나가는 점은 알아!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기울기 구할 힌트가 여기 수직. 구할 수 있겠네. 하얀색 기울기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얘 기울기 몇이야 이거?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이네. 하얀 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럼 얘랑 수직인 파란 놈 기울기는 3이겠네. 됐지? 이렇게 전략 잘 생각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요걸로 직선식 세우면 공식 좀 슬쩍 써줍시다. 공식 자꾸 쓰면서 이거 외워야 되는 공식이라 했어. y는 3x 마이너스 7. 얘랑 연립하면 h 나오겠네. 됐냐? 됐지? 이렇게 자신이 배운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잘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되며, 이 행위는 당연히 공수 1의 이참수에서는 이참수랑 이 짓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직선이랑 빨리 친해지십시오. 직선은 두 가지만 알면 돼.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됐냐? 자, 그 다음 수직 이등분 선도 이제 자유롭게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너네들이 수직 이등분의 뜻만 알고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 뭐 공식 그런 거 아니야. 구해. A가 3,1. 그림은 뭐 자세히 그릴 필요 없지.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니까. 물론 당연히 자세히 그려도 되지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 뜻은 알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이등분하는 점을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구할 수 있겠지? 구할 수 있겠지? 요 하얀색 직선, 얘도 직선이거든. 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기울기는 수직인 성질로 구하면 되고, 지나가는 점은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여기가 중점일 거라고. 중점 구하면 되잖아. 됐냐? 딱 해야 될 일 차곡차곡 다 따다닥 할 수 있겠지? 계산 안 틀리고. 맞아? 중점 구해봐라. 중점 몇이야? 4, 마이너스 1. 기울기 구합시다. 노란색 기울기 먼저 구하자. 몇이야? 5 빼기 3분의 마이너스 3 빼기 1 해야지. 방향 바꾸면 안 돼. 노란 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럼 하얀 놈 기울기는 2분의 1. 슬쩍 눈으로 검산. 됐냐? 곱하면 마이너스 1인가. 그지? 두 개로 직선식 세우면 끝이지. 됐냐? 됐지? 됐지? 해서 밑에 139번 요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외심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지. 그래서 잠깐만 보면 앞에서 내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것까진 보여준 것 같은데, 왜 앞에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문제에서 P 좌표 다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A, B, C 좌표 주어진 상태로 이 길이랑 같은 P 구해라. 이 문제 기억나지? 계산 막 길었던 문제. 이거 그때 지난 시간에 이제 수직 배운 직후에 보여줬잖아. 실은 외심의 성질 중에 또 다른 성질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이 성질 이용해서 구해도 된다고 했어. 맞아? 그래서 특히나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에 앞에서처럼
세 점과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 나오면 이건 무조건 수직이등분선으로 구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되면 이 자식의 수직이등분선은 그냥 직선 뭐 예를 들면 x는 몇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맞지? 이러면 하나만 수직이등분선 하나만 빠르게 구하면 여기 교점 금방 구할 수 있거든. 맞아? 이러면 확실히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해서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나아. 당연히 앞에서처럼 그냥 이거 길이 같고 이거 길이 같다. 그 루트는 루트 막 이렇게씩 이러고 풀었을 거 아니야. 그거 계산해서 풀어도 당연히 되지만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빠르겠지. 됐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숙련도에 따라 본인의 직선 숙련도가 좀 높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그냥 수직이등분선 교점 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능숙하게 쓰면은 딱 계산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됐냐? 어쨌든 이 문제 봅시다.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동일하지. 외심 말하는 거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외심 말하는 거지. 외심. 아, 그림 너무 그렇다. 다시. 난 넉넉하게 이렇게 그릴게. 약간 정삼각형 같지만 정삼각형인지는 모름. 됐냐? 즉 문제선 이걸 구하라고 했지만 실은 수직이등분선이라 세 꼭지점과 떨어진 거리도 다 같을 거야. 즉 이 문제를 이 앞에서 풀었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걸 이용해도 당연히 돼. 물론 지금은 직선 연습할 거니까 직선으로 해볼게요. 1,0 좌표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뭐 수직선에다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X축과 평행한 라인이 생기는 점들도 없지. 지금 Y좌표가 똑같은 애들도 없잖아. 맞아? 요래 놓고 잘 구해주시면 된다. 됐어? 능숙하게 잘 구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세 개나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구할 필요 없지. 두 개만 구하면 되지. 좀 편해 보이는 걸로 두 개 골라. 나는 이게 좀 편해 보인. 아이씨. 나는 요게 좀 편해 보이네. 얘가 1,0이라 너무 이뻐서 요쪽이랑 요거랑 나는 이렇게 두 개 찾아볼게. 요거랑 한번 찾아볼게. 저 노란 거부터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숙련도 싸움 가야지. 노란 직선. 기울기. AB 기울기 몇이야? 7 빼기 1.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야. 그럼 딱 계산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숙련도 확실하게 잘 올려줘라. 중점 구하면 되네. 4,1. 이걸로 직선식 세우시면 이게 노란색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그 다음 요 파란 거 하얀색으로 쓸게. 잘 안 보이니까. 파란 것도 자 기울기 구합시다. 얘랑 기울기 3 빼기 1분의 6 빼기 빵이니까 몇이야? 3이네.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지나가는 점은 중점 구하면 되지. 중점 구합시다. 더해서 나누기 2니까 2,3. 이걸로 직선식 딱 또 세워주시고 얘랑 둘이 연립하시면 이게 이제 외심 구하는 거지. 됐냐? 됐지? 직선 세 개의 위치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건 그냥 자네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짝대기 3개 가지고 하는 거야. 야, 직선 3개 그어서 삼각형 안 만드는 방법 뭐 있어? 이걸 뭐 외운다고 해야 되냐? 결국은 나중에 외우려나? 그러니까 많이 익숙해지면 외워지겠지. 어떤 경우이냐? 직선 3개를 갖다가 삼각형을 안 만들으래. 뭐 있어? 당연히 일단 위에 거 다 쌩까고 표시하면 셋 다 평행이면 당연히 삼각형 안 되고 또 두 개 평행에 하나가 이렇게 돼도 삼각형 안 나오고 또 하나 더 한 점에서 크로스 돼도 삼각형 안 나오지. 됐냐? 됐지?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 좀 기울기에 집중해 봐야 되겠네. 이 자식 기울기 몇이니? 얘 자식 기울기가 자 저 정도는 암산해도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 자식은 기울기 몇이니? 이거 1이네.
얘는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a네. 야, 일단 이거 안 돼. 셋 다 평행 불가능. 이미 두 놈이 평행이 아니야. 그지? 이건 불가능.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이거 아니면 이거네. 됐냐? 자, 이거부터 하자. 말 그대로 두 개가 평행, 두 개가 기울기가 같아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a가 1이 될 수도 있고, 즉 a는 마이너스 1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아질 수 있고, 즉 a는 2분의 1. 두 개 찾았다. 모두 다 찾으래잖아. 모두 다. 됐지? 자, 마지막 하나. 세 점에서 크로스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이 교점 하나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이 점을 지금 구합시다. 왜냐면 요 앞에 둘이 연립하면 교점 구할 수 있거든. 이 둘의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이 여기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둘이 연립해서 교점 구해라. 몇이야 이거? 3y. y가 1이네.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네요. 됐나? 따라서 여기 교점 마이너스 2,1 확인. 얘도 여기 지나가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 자, 집어넣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니까 a 값이 2가 하나 나오네. 하나, 둘, 세 개네. 됐냐? 자, 직선 세 개, 저 알아들어? 좌표 평면을 네 조각 내래. 직선 세 개 갖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 어떻게 그어야 돼? 이 칠판 전체를 4등분 내려면 직선 이거 칼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평행하게 세 줄인 거 알아들어? 직선이다. 이게 선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쫙쫙 이어지는 거야. 그지? 따라서 지금 이렇게 자르게 되면 총 영역은 4영역으로 나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잘 알아보시라고. 됐어? 4영역이야. 선분 아니야. 직선이야. 선생님 여기 틈이 있는데요.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거 쫙쫙 연결되는 거야. 됐냐? 됐지? 요 상황이 4등분 나는 상황이야. 야, 그럼 이러면 몇 등분 나? 잘 이해했나? 확인 좀 해볼까? 이렇게 두 개 평행에 하나 엇갈리게 나누면 이러면 평면 몇 등분 되는 거니? 6등분 맞지? 6등분 되지 그지? 그런 식으로 표현에 대한 거 잘 세 점에서 만나면 몇 등분이냐 이러면 얘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등분이야. 됐지? 이런 거 표현을 좀 다르게 해놓는 경우에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줘라 그랬기 때문에 셋 다 평행이다가 되는 거라 세 놈 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됐냐? 주의사항이 있다면 일치가 발생하면 안 된다잉? 맞지? 했는데 셋 다 평행인데 일치되게 만들면 이러면 3등분 나는 거야. 그지? 따라서 그 점까지 좀 조심해 주시면서 자 일단 평행이어야 되니까 지금 얘도 여기 B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랑 평행 조건을 먼저 써줍시다. 이왕이면 2를 좀 밑에다 보낼게. 2분의 A랑 B분의 1이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4분의 5는 달라야 된다. 됐나? 그 다음 요렇게도 만들 수 있지. 이거는 이제 얘네를 분모로 놓을까? 1분의 2랑 2분의 B랑 같아야 되고 3분의 마이너스 4랑은 달라야 된다. 여기서 일단 B 값이 나오네. B가 4. 됐냐? B가 4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확인해보면 A 값 몇이냐 저러면 A가 2분의 1이네. 됐냐? A가 2분의 1이고 다행히 지금은 뭐 일치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 거 확인되죠. 집어넣어 보시면 됐지. 근데 저런 함정을 언제나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됐지?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직선 쪽에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할 차례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공식들을 참 못 외우더라. 자 이제 좌표 평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중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합시다. 마지막 남은 기술 좀 잘 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재는 거 알았어. 점과 점 사이에 뭐 몇 대 몇 이거 알았어. 중점도 알았어. 구하는 방법을. 맞지?
점 가지고 할 거 다 했어. 점 3개, 삼각형 점 3개 찍어놓고 무게중심도 다 했어. 맞지? 그 다음 지금 직선 배웠어. 뭐 직선 그냥 성질, 직선 뭐 수직 이런 직선 성질, 직선 구하는 거 이런 거 했어. 그럼 이제 남은 작업은 직선과 점 가지고 할 짓을 배우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됐냐? 직선과 점 가지고 할 게 뭐 다른 게 없어. 거리 재야지. 점과, 말 그대로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하여 이렇게 점 하나가 있고 직선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 간격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됐지? 마지막 남은 좌표 평면에서 점과 직선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지금 다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하나가 저 거리 측정하는 거다. 됐냐? 됐지? 얘 유도하는 방식은 뭔가 좀 멋있게 그런 게 없어. 좀 되게 무식하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과정을 다 보여주진 않을 건데 실은 앞에서 우리가 저거 유도하는 방식으로 푸는 문제 하나 풀었거든. 이 문제 푼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H 좌표를 구해서 그냥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 이 문제에서 이거 구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할래? 뭘 어떻게 해? 아까랑 똑같이 하겠지. 맞아? 수직인 직선의 식을 구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요 교점을 구해서 얘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잴 거 아니야. 맞아? 맞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하는 방법은 지금 이 작업을 다 문자로 놓고 하는 거야. 됐어? 따라서 그냥 이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유도하는 방식이 되게 단순해. 진짜로 요거 직선의 식을 수직 성질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설정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는 거야. 됐냐? 그 모든 걸 문자로 하는 거고. 됐어? 따라서 이거 과정은 굳이 안 할 겁니다. 이거 내가 쓰기 시작하면 다 멍 때리고 보고 있다가 하나 둘 잠에 들 것 같고. 됐냐? 다 문자로 하는 거야. 다. 예를 들어 살짝만 해보면 예를 들어 요게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지. 자 그럼 이거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일 거고. 그럼 이거랑 요거 뭐야 얘 왜 y2로 돼 있냐. 뭐 하여간 여기 지나가는 직선의 식을 세워서 그거랑 얘랑 교점이 여기니까 두 근을 x2, y2 뭐 이러면서 해. 됐죠? 따라서 안 할 거야. 어차피 여기 이 공식은 어차피 몇 안 되는 그냥 때려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니까 이건 그냥 바로 공식 결과를 보여줄게. 잘 좀 외워봐. 애들이 참 이걸 왜 이렇게 못 외우는지 진짜. 내가 최대한 어떻게든 해볼 테니 잘 봐라. 따라 해봐. 자, 이게 원래 내가 이제 직선은 항상 y는으로 고치는 게 이쁘다 그랬잖아. 딱 지금 이 순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만큼은 직선을 무조건 이렇게 고쳐놔야 돼요. 이래 놓고 유도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됐냐? 그렇지? 딱 한순간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잴 때는 직선이 혹시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도 자네들은 다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공식을 써야 돼요. 됐지? 그래서 공식 쓰는 방법이 저 거리 D 구하는 방법이 최대한 잘 외워봐. 실은 여기만 잘 외워도 절반 이상인데. 요 밑에 루트 들어가고요. 여기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a와 b라 설정했지. 제곱의 합이 여기 들어가고. 됐냐? 됐지? 여기만 잘 외워.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절대값 기본적으로 씌워집니다. 왜냐하면 거리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는 거고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하면 잘 봐봐. 최대한 어떻게든 해볼 테니 잘 외워봐. 최대한 잘 외워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요 직선식 한쪽에 다 이렇게 몰아놨잖아. 그지?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얘가 그대로 여기 다시 들어가는데 중간에 좀 갈아타고 들어갑니다. 얘가 지나간 점 여기 있지. 여기서 잠깐 환승 잠깐만 해. X좌표 여기에 넣어. Y좌표 Y 자리에 넣으세요.
그렇게 잠깐 X좌표, Y좌표 교체 작업 하나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 최대한 이런 느낌으로 잘 외워라. 알겠냐? 이건 정말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맞아. 됐어이? 바로 한번 연습해 볼게. 여긴 뭐 진짜 공식 어차피 또 까먹을 거 알지만 잘 기억해 놔 봐라. 최대한 기억이라도 빨리 돌아오게. 자, 해볼게. A,3에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하고 요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 공식으로 쓸 거고, 다시 이 점이랑 얘랑 떨어진 거리 공식으로 쓰겠지. 두 개 쓰겠지. 그지? 방금 알려준 대로 잘 해봅시다. 노란 거부터. 일단 직선은 한쪽 몰빵형으로 잘 되어 있지. 거리 재려는 점이 A,3입니다. 자, 거리 잰다. 공식이야. 그냥 공식이야. 여기 밑에 뭐 들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개수제곱. 개수의 제곱의 합 4 플러스 1. 됐냐? 위에 올라가는 게 절대값 취해놓고 요게 그대로 들어가는데 아까 느낌 알겠지? 이거 여기에 넣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2A. Y좌표 Y에 집어넣으면서 그대로 형태 그대로 들어가는 이렇게 쓰는 거다. 알겠지? 뭐 답 없어. 잘 외워. 알았지? 때려 외워라 라는 얘기 잘 안 하지만 이건 때려 외우십시오. 맞아. 그 다음 이제 얘랑 쟤랑 거리도 써주자. 같대잖아. 자, 일단 분모.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1 더하기 4. 여기 이제 좀 이따가 날려버리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 위에 절대값 씌워놓고 요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단 이제 A의 X좌표 집어넣고 3은 Y좌표에 들어가면서 남은 형식은 그대로 이렇게. 됐지? 됐지? 잘 외워서 써보도록 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풀 때도 이 절대값 좀 맘대로 날리지 좀 마. 일단 여기 루트 5, 루트 5는 약분시켜도 되죠?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서. 그 다음 공수 1에서 절대값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왜 자꾸 이거 풀 때 막 지 맘대로 절대값 왜 갖다 날리는 거야? 어? 왜 자꾸 맘대로 날리는 거야? 이거는 심지어 바로바로 범위 안 나눠도 되는 그냥 뿔마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 아니냐? 됐지? 절대값 법칙 제곱하지 마 좀. 됐냐? 이렇게 놓고 풀면 A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양수 구하래. 양수 어디냐? 위에가 7이네. 아래가 얘가 마이너스 1이네. 7이 정답이겠네. 됐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그냥 이렇게 잘 외워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됐지? 얘도 보자. 자, 이거는 지금 저기 첫 번째 줄 상황은 실제로 공수 1에서도 가끔씩 있는 상황으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잘 알아보나?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야, K로 보기 좋게 묶여있네, 심지어. 얘가, 그러니까 정리 한 번 더 하자. 공수 1에선 그래도 이렇게 문자 두 개가 아니라 그래도 뭐 X 빼기 3 이렇게 주기도 하지. 하여간 요거는 공수 1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합시다. 지금은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지.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뜻이. 맞지? 따라서 X-Y가 0이고 X 플러스 Y-2가 0이다. 둘이 연립해야 그 A를 찾게 되는 거야. 그치? 됐지? 이거 뭐야? Y는 X잖아. 야, 집어넣자. X 몇이야, 이거? Y에 X 집어넣으면 X가 1이네. 그럼 Y도 1이네. 1,1이네. A 좌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1,1. 얘랑 거리 재라. 됐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재십시오. 얘랑 1,1이랑 거리. 자, 한 번 더 써볼까? 뭐고? 이거 더하기 이거에 절대값 씌우고 1, X에 1, Y에 들어가면서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하고 잘 연습해용. 됐지? 147번 해볼게. 또 이렇게 간간히 공수원 내용이 살짝 들어오는 거 잘 기억을 떠올려 주도록 해라.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다라고 뭔가 이렇게 K에 대한 문자로 식이 작성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거 최대값 구해라. 딱 봐도 일단 그 딱 80% 한 문자로 고쳐서 그래프 빼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그쪽 냄새가 살짝 나야 되고, 물론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되냐? 자, 어쨌든 따라서 일단 우리는 거리 재야죠. 거리 재야지. 그런데 당연히 그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이 형태로 바꿔야 돼. 바꿔주자. 자, 바로 바꾼다. 한 번에 바꿔도 되죠? 자, x계수가 1이랑 여기 2k가 있네. 2k 플러스 1x 이렇게 써줍시다. 그 다음 y계수가 여기 ky랑 3 보이네요. k 플러스 3y 쓰면 되고, 상수항은 그냥 마이너스 4네요. 얘랑 다행인 게 거리제 점이 원점이라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야. 그치? 거리제자. 루트 해놓고 이제 요 자리가 조금 저렇게 들어가겠네. 요거 2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고, 대가리 쪽에 이제 절대값 씌워놓고 이게 들어온데 이게 지금 0이 들어갈 거라 뒤에 다 사라지지. 다 사라지고 뭐야? 마이너스 4만 남겠네. 됐죠? 원점이랑 거리재면 참 쉬워. 자,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숫자도 확정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절대값 취하면 4니까 이렇게 해줍시다. 이거의 최대값 구하기네.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 했으니 지금 보면 얘가 분수 형태인데 분자는 고정이거든. 그럼 분모의 최소값 구하면 되네. 맞지? 그럼 분모 최소는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한 거지. 문자는 하나거든. 그런데 이 루트까지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만 빼와서 막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풀고 그랬지. 즉 요 안에 있는 거에 최소를 구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합시다. 됐지? 자, 그럼 안에 있는 거 빼내면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fk가 이거인 거고, 실은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 숙련도 좀 올라갔으면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냐? 결국은 얘는 최고차항 양수라 이렇게 생긴 A일 거고, 보나마나 여기가 최소값일 거거든. 축이나 빨리 찾자. 축 찾자. 이것도 숙련도 문제야.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2차식으로 다 쓰더니 중학교 3학년처럼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이쁘게 고쳐가지고 열해놓고 이것 최소값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수. 최고차항만 빨리 찾자. 4k제곱. 요거 1k제곱. 5k제곱. 1차항까지만 찾아도 축 나오지? 1차항 찾자. 여기서 4k 1차항 나올 거고 6k 나오겠네. 플러스 10k네. 자, 축 몇이야? 뒤에 관심 없어. 축 몇이야? 왜 오랜만이라 또 막 기억에 사라져? 내가 두근의 합이라도 구하라 그랬잖아. 두근의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2. 설마 이것도 까먹었냐? 그건 아니지. 축이라는 건 결국 두 근의 가운데라고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던가, 아니면 축의 방정식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던가, 뭐 아니면 완전제곱식 승련도 이빠시 올리던가 하여간. 됐냐? 축 잘 찾으시고요. 축 찾았으니 이것도 실은 축을 찾았으면 이것도 보다 이 마이너스 1 넣을 거잖아. 여기다 넣는 게 편해.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계산 잘 해야지. 그치? 여기다 넣는 게 훨씬 편하지. 몇이야? 1. 5네요. 최소값 5네. 됐나? 그러나 답이 5는 아니고 요 자리가 5인 거니까 이제 전체적인 형태 완성은 시켜야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전체적인 노란 거의 최대값은 이게 되겠네. 됐지? 5분의 4 루트 5겠네요. 유리화 시키면. 됐냐? 됐죠? 뭐 이 정도면 이차함수 뭐 최대 최소 나와봐야 뭐 범위가 잘렸냐, 뭐가 잘렸냐 이러면 이거 뭐 그냥 아유 개 쉽네 이러면서 빨리 풀어버리면 되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게 점하고 직선이랑 거리 재는 거 했거든. 그럼 다음 장에 보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랬어. 일단 참고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있다. 오해하지 마라. 예를 들어 야 이거랑 떨어진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다 불규칙하잖아. 그때 다르고. 맞아? 그러나 평행한 두 선이면 거리를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럼
또 외워야 됩니까? 공식입니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술 배울 건 없고 기존의 기술로 응용이야. 거리 어떻게 잴래? 실은 평행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평행이기 때문에 어디서 거리를 재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이 점을 잘 활용해봐. 거리, 두 직선 거리 재고 싶으면 어떻게 재면 돼? 노란 직선을 L이라고 합시다. 파란 직선을 M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네 맘에 드는 직선 하나를 고르세요. 뭐 관계식을 보고 편해 보이는 걸 골라도 되고 뭐 아무거나. 만약에 네가 L을 골랐어. 그럼 L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찾아. 아무 점이나 찾으란 얘기는 X에다 네 맘대로 아무거나 하나 넣으란 얘기야. 그럼 Y는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점을 찾아서 그 점과 얘랑 점 직선 거리 재면 되지. 간단하지? 간단하지? 대신에 막 또 꼬여가지고 L을 골라서 L 위에 점을 뭐 예를 들어 1,3 구해놓고 또 이제 뭐 깜빡한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얘를 다시 얘랑 거리 재고 있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럼 당연히 0 나오지. 그래놓고 답 0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목격담이다. 그런 애들이 있단 소리야. 문제 풀 때. 다 이거 다 경험담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거잖아. 아니야. 경험담이 아니라 다 목격담이니까 그냥 듣지 말고 조심해.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자. 평행한 두 직선, 요 노란색 직선이 하나가 있고 파란색 직선이 있는데 거리 재래잖아. 그치? 따라서 잘 상상하면서 뭐 그리면 대충. 하나 골라. 아까 장단점이 있지. 만약에 노란색 직선을 골라서 위에 점을 찾게 되면 이 점은 숫자로 나올 거고. 그럼 대신 요거랑 거리를 재야 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파란색 직선을 고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마 K가 포함된 문자로 뭐가 나오겠지. 그거랑 얘랑 거리 재면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어. 그치?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그냥 노란 걸로 점 하나 찾아볼게. 아무거나 찾아. 오늘까? 근데 최대한 편한 거 넣는 게 좋겠지. 0 최대한 쓰는 게 좋겠지. X에 0을 집어넣자니 Y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 별로야. Y를 0으로 해볼까? Y가 0이면 X가 마이너스 1. 아, 이거 괜찮네. 이렇게 괜찮은 거 하나 딱 아무거나. 됐냐? 됐지? 뭐 약간 변태 같은 계산 좋아하면 뭐 17, 이런 거 넣어도 돼. 궁금하면 해봐. 당연히 답 나와. 자, 지금은 마이너스 1,0이 제일 괜찮아 보이므로 이걸로 하도록 하겠어. 그럼 이제 얘랑 파란 거랑 거리 재면 끝이네. 자, 거리 재자. 얘랑 마이너스 1,0이랑 정직선 거리 잽시다. 자, 루트 5분의 절대값. 이것도 이제 자네들은 빠르게 숙련도 올려오시면 됩니다. 난 이제 빨리 할 거임. 됐냐? 그렇지?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냥 자네들이 여러 번 연습해야지. 내가 많이 해서 뭐 해. 그지? 이 거리의 결과치를 4루트 5라고 알려준 거니까 이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네. 마찬가지. 제발 절대값 좀 네 맘대로 날리지 마십시오. 루트 5 곱해서 넘어오면 20.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절대값이지. K값이 21이거나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뭐야? 아, 다 더하랍니다. 둘이 더하면 2. 됐지? 자, 그럼 또 이제 자네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뿐만이 아니라 평행한 두 선의 거리를 구하는 기술도 배웠으니 지금 배운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정사각형이래. 알려준 것 A좌표 알려줬어. 여기가 0,3이라고 알려준 상태. 넓이 실은 넓이, 정사각형 넓이를 줬다는 얘기는 실은 이거 변의 길이를 줬다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겠지.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직선 CD의 X절편을 구하래. 아, 그러니까 지금 요 직선식을 찾아야겠네. 맞아? 이 직선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겠네. 직선식을 찾아야 여기 X절편을 구할 거 아니야. 그지? 전략 구상. 작전 좀 세워봐. 전략 구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뭐 없어? 누가 그러다. 선생님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대수, 미적 배우면 그거랑 공수 1이랑 공수 2랑 뭐가 더 어려워요? 라고 질문하던데.
당연히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게 더 어렵지. 왜 그럴까? 물론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어.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대수 이런 거 가게 되면 공수 1에서 1, 2에서 배운 기술은 그대로 계속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누적되면서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난이도도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야. 맞지? 그런 거야. 지금 점과 점 사이 배웠고, 점과 직선, 내분점, 외분점, 점 직선 사이 거리, 평행한 두 직선 거리, 지금 이 정도 기술 배웠어. 이거 가지고 지금 잘 해보시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기술들이 계속 누적되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아직 배운 기술 몇 개 없을 때 이런 거 전략 짜는 것도 자꾸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 말은 공수 1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공수 1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전반적인 수학 얘기, 수학 문제 푸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됐냐? 그래서 전략들 잘 세워봤어? 내가 한번 해볼 테니 본인이 세운 지금 생각해본 전략과 비교해 보십시오. 일단 B 찾을 생각은 했어? B 찾아지지? 아니, 그 가장 유명하다는 3, 4, 5 직각삼각형 아니야? 맞지? 따라서 일단 여기 좌표는 4,0으로 나와. 됐냐? 직선을 구하기 위해 결국 우리가 파란색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직선 구하려면 두 개만 알면 돼. 두 개만. 원래는. 그런데 지금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네. 왜? 이거 당연히 정사각형이라 얘랑 평행할 거 아니야. 얘 기울기를 알 수가 있겠네. 이거 기울기를 알 수가 있겠네. 직관적으로 봐도 되고. 기울기 정의대로 한다면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3이지. 됐냐? 뭐 공식 써도 되고 4 빼기 0분의 0 빼기 3. 됐냐? 따라서 요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일단 요 자식 기울기는 나왔어. 자, 그러나 지나가는 점은 여전히 몰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봐봐. 이런 것도 직선의 숙련도야. 숙련도. 그냥 무작정 공식 쓸 생각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굳이 공식을 써야 될 때랑 기존에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될 때랑 구분 좀 해. 얘를 굳이 이렇게 문자 두 개로 잡아야 돼? 아니지. 직선을 기울기 하나 알고 있으면 실은 저 공식이 아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띡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당연히 이게 낫지. 맞지? 그러니까 배운 기술과 공식이 많아질수록 그거를 적재적소에 선택하는 것도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지금은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 기울기를 알았기 때문에 직선을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면 돼. 그럼 K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등식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뭐 있어? 넓이가 25다. 즉 저 변의 길이가 5인 거를 아직 안 썼단 말이야. 딱 보이는 게 아무거나 상관없지. 하나만. 뭐 예를 들어 얘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5다라는 걸로 등식 하나만 세우면 K 구할 수 있겠네. 얘로 해도 되고 상관없지. 그럼 점직선 사이 거리를 써야 되는데 점직선 사이 거리 쓰려면 직선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한쪽으로 좀 몰아놔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래 놓고 바로 공식 들어가도 돼. 대신 여기 분수 있어가지고 막 밑에 막 16분의 루트 9의 플러스 이런 거 막 들어가 이렇게. 그지? 보기 안 좋단 말이지. 물론 당연히 계산 안 틀리고 잘 계산하면 답은 나오지만 이왕이면 그거도 좀 양변에 4 한번 최대한 공식 쓰기 편하게 이쁘게 바꿔놓고 쓰는 게 좋겠지. 양변에 4 한번 싹 갈겨주고 이거랑 0,3이랑 거리 재는 이 계산이 훨씬 깔끔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하도록 하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잽시다. 9 더하기 16이야. 25네요, 이거. 5로 뺏겨지겠지. 그 다음, 위에 절대값 씌워놓고, 0은 X좌표에, 3은 Y좌표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딱 계산해 주시면 이것이 5다 하면서 끝나겠지. 됐냐? 자, 끝까지 마무리는 해볼게. 요게 루트 25니까 5란 말이야. 넘어가면 이제 여기 25가 되겠지요. 이거도 아직 절대값 있다. 절대값은 안에 건 순서 바꿔버립시다. 상관없지. 뿔마 25로 딱 해서 K값 구해보면 두 개 나오거든. 두 개도 결정해야 되겠네. 자, 플러스 25면 넘어가면 37이니까 K값 하나가 4분의 37이야. 또는 K값 하나가, 자, 마이너스 25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4분의 13이거든. 어느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냐? 이거야? 이거야? 왜 이거야? 그림을 봐.
지금 K의 역할이 내가 세팅한 대로라면 Y절편이거든. Y절편. 양수잖아. 여기 있잖아. 얘야, 얘. 참고로 말하면 얘는 뭘 것 같아? 얘는 뭘 것 같아? 맞춰봐. 얘는 뭘까? 저 파란 건 얘야. 얘는 뭘까? 맞춰봐. 보너스인. 보너스. 얘 정체가 뭘까? 우리가 지금 뭐 했어? A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5이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 찾은 거잖아. 얘는 뭐게? 여기 있는 애. 알아보겠지? 얘는 쟤야. 됐지? 됐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지. 됐냐? 그치? 여전히 기울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떨어진 거리가 5인 직선은 실은 반대편에 하나 더 있을 거거든. 그거 나온 거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이거고. 따라서 K 값이 4분의 37이니까 잘 써 넣으시고, 이 자식의, 뭐야? X절편 구하랍니다. Y에 0 박으란 얘기지요. X 구해주시면 돼요. 몇이야, 이거? 3분의 37이네. 됐냐? 꼭지점이 주어진 삼각형 넓이가, 이거 아마 앞에 좌표 평면 쪽에도 점 3개 콕콕콕 점 집어주고 삼각형 넓이 구해라 라는 문제가 앞에 좌표 평면 단원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배운 게 기술이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마 그 해당 점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피타고라스 썼으면 아마 앞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거야. 앞에서는. 됐냐? 이제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그냥 삼각형도 자네들은 이제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됐고, 이게 이제 뒤에 내신용어로는 무슨 신발끈 공식 그런 게 있어요. 알려는 줄 건데 지금은 그 신발끈 공식을 굳이 쓰지 마시고 그냥 직선 구하는 숙련도와 스피드나 더 올리십시오. 그건 나중에 내신 때나 돼서 외워도 충분해. 그림을 한번 자세히는 그려볼게. 뭐 혹시 알아? 쉬운 그래프가 나올지, 쉬운 그림이 나올지? 그런데 아니죠. 3,4 뭐 요쯤 찍어. 다음 4,2 뭐 요쯤 찍어. C가 4,2구나. C 4,2. B가 뭐 2,0이니까 뭐 적당히 요쯤 찍을까? 뭐 하여간 그냥 그림상으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 그런 그림은 아니야. 지금 이런 삼각형이야. 의심은 할 수 있어. 여기 수직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직선 기술을 배우기 전에는 저기가 수직인지 확인하려면 변의 길이 다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젠 아니지. 이젠 여기가 수직인지가 내가 만약에 궁금하면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 보면 되지. 얘 기울기는 몇이지? 자, 4 빼기 2분의 2 빼기 0이니까 기울기 1 확인. 얘는 기울기가 몇이지? 4 빼기 3분의 2 빼기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네. 까비. 수직 아니야. 이제 간단하게 수직 조사도 금방 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수직 아니고 그냥 생삼각형이란 소리네. 됐나? 그냥 넓이 구해야 돼. 따라서 좀 더 보기 좋게 그림 좀 다시 딱 해놓고 가볼게. 사선 공식 또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런 공식이 있기는 합니다. 시험 때는 알아두면 좋지. 그냥 이것도 외워서 쓰는 공식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 한번 보여는 줄게요. 일단 점이 3개잖아. 셋 중에 네가 마음속으로 순서를 하나 정하십시오. 지금은 뭐 그냥 알파벳 순으로 A, B, C 해볼게. 그럼 A 좌표부터 X 좌표를 위에 다 빼서 A의 X 좌표, B의 X 좌표, C의 X좌표 쓰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 거 한 번 더 쓰십시오. 그 다음 Y좌표도 다시 돌아가면서 똑같은 순서로, 그리고 마지막 거 한 번 더 써. 왜 얘가 이름이 신발끈 공식이냐 하면 이렇게 곱해요. 곱해서 더해. 즉 8 더하기 0 더하기 6이야. 14. 빼요. 이렇게 곱한 거랑 빼. 이래서 이름이 신발끈 또는 사선 공식이라고 해. 선생님 빼는 방향은요, 절대값이라 상관없어. 0, 4, 16, 20이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절대값 때문에 6으로 치면 되고 2분의 1 포함하면
넓이는 3. 이건 이제 내신 때 쓰는 공식. 됐냐? 지금은 이 공식 쓸 시간에 직선 연습 한 번씩 더 숙련도나 올리시기 바랍니다. 구해.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자네가 밑변을 어딘가 설정해야 되겠지? 네가 정해. 제일 좋아 보이는 밑변 하나 정해. 뭐 할까? 그냥 뭐 BC 해볼까? 네가 만약에 BC를 밑변으로 사용하기로 했어. 그럼 밑변의 길이 재야 되니까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써야지. 공식이란 건 자꾸 써버릇해야 될 거 아니야. 몇이야? 4 더하기 4 루트 8. 됐냐? 됐지? 지금은 저 사선 공식 쓰지 말고 그냥 다 해. 자, 그럼 이제 뭐 구해야 돼? 높이 구해야 되지. 근데 자네들이 알다시피 삼각형의 높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꼭지점에서 요 변에다 수직으로 꽂은 길이 아니야? 바로 뭐 쓰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저 높이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네? 그럼 이 직선의 식을 구해야지. 따라서 기울기 딱 빠르게 구해주시고 몇이야? 1이네. 지나가는 점은 2개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네 맘에 드는 거 하나 딱 써서 B좌표 쓸까? B좌표가 편해 보이네. 얘랑 점 A랑 거리 재면 되잖아. 이거 숙련도 올리는 게 훨씬 더 낫고 식이 진짜 점 좌표가 정말 그지같이 잡힌 게 아니라면 실은 이거 속도 좀 올라가면 아까 신발끈 쓰는 거랑 뭐 크게 다를 바 없어. 뭐 약간 느리겠지만 큰 차이 안 나. 됐냐? 물론 맘 먹고 막 직선 막 기울기 막 그지같이 그렇게 만들면 신발끈이 편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공식 숙련도나 올리십시오. 됐냐? 몇이야? 3이네. 됐냐? 됐지? 이게 높이. 따라서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8이면 저거 2루트이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하시면 방금 신발끈 쓴 것처럼 3 똑같이 나오죠. 됐냐? 그냥 공식이랑 직선식 세우는 연습과 숙련도나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됐지? 지금은 이것도 실제로 조금 노가다가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세 직선이야.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구해라. 물론 슬쩍슬쩍 확인해도 혹시 몰라 직각일지 그런 것도 이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 이 자식 기울기 몇이야? 2분의 1이군. 이 자식 기울기 몇이지? 마이너스 5분의 1이군. 이 자식 기울기 몇이지? 4군. 까비. 수직 없어. 됐냐? 그러면 얘는 약간 노가다긴 하지만 구하셔야 돼요. 세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지. 맞지? 따라서 둘이 연립해서 교점 구하고 얘랑 연립해서 교점 구하고 얘랑 연립해서 교점 3개 다 구한 뒤에 다시 아까처럼. 됐나? 자, 다음 장. 여기도 근데 유형 16번 여기는 워낙 딱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프에서 그림 가지고 막 이런저런 기울기 상상하고 딱 괜찮은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이차함수 쪽이랑 좀 연결되면 공수 1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해봐야지.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공수 1 가서 이런 표현 나오면 너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 어디 지나지? 이러면서 딱 찾아주시면 되거든. 알아봐? M이라는 문자가 있잖아 저기 지금 그치? 그래서 M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묶어봤더니 이것도 항등식처럼 M 값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이 보이잖아. 여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X가 4일 때거든. 그럼 X가 4인 순간에 Y 값은 3으로 고정돼서 얘가 지금 4,3 지나는 직선이라는 힌트 있는 거지. 그냥 딱 저 정도는 공수 1에서 쓰는 거니까 맞아? 또는 뭐 그냥 저걸 일부러 M을 내가 뒤에다 썼지만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 그 공식이잖아. 공식 모양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지나가는 점이 A, B일 때 직선 세우는 공식 모양이지? 3,4 지나가는 직선 맞지? 뭐 여러 가지로 됐나? 항등식처럼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저렇게 직선에 대하여 지나가는 점을 줄 때 저런 형태로 실제 공수 1에서도 던져주기도 해. 그러니까 자네들은 이제 공수 1에서 저런 직선 나오면 바로 너 여기 지나가지 하면서 알아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림 그릴 준비만 해보면 되겠네.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겠죠. 그려보자. 자, 일단 요 직선 그리기 좋게 고치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직선도 뭐 그냥 단순하게 생겼죠. 그리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니까 뭐 요쯤 됐지? 얘랑 1사분면에서 만나라. 근데 이 노란 점에 노란 직선에 대한 힌트가 이게 있거든. 적당히 위치 잡자. 저 직선이 지금 y절편이 2고 y절편이 2고 얘도 딱 생긴 거 보면 x절편이 2죠. 그러니까 막 4콤마 이런 말도 안 되게는 찍지 마. 막 이런 데 찍지는 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율을 지키라고. 4,3이면 확실히 바깥쪽에 이런 데 있는 점일 거야. 됐냐? 맞지? 자, 문제 하라는 거 알겠지?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야. 1사분면에서 만나라 요거 하고 있는 거네. 이거 이런 식의 행위를 공수 1에서 이 참수 가지고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절대값 붙은 거였나? 뭐 그런 데서. 그지?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여기잖아, 여기. 1사분면에서 만나라. 맞아? 그러면 그때 공수 1에서 할 때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경우가 영역으로 나올 때는 내가 언제랑 언제 찾으라고? 시작과 끝을 찾으라 그랬지. 이렇게 두 직선을 찾아서 그 사이다라고 우리는 답을 내야 될 거야. 됐지? 됐지? 따라서 두 직선을 찾읍시다. 자, 요 직선부터 찾자. 결국 기울기 찾아야죠. 그지? 지금 저 직선이, 자, 다시 한번 잠깐만 고쳐보면. 방금 전에 이렇게 고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얘의 역할이 지금 직선에서의 역할이 기울기잖아. 맞아? 그치? 따라서 이거 직선의 방정식도 막, 얘 직선의 식, 얘 직선의 식, 뭐 다 찾아도 되지만 다 찾을 필요 없어. 기울기만 알면 돼. 얘 기울기 몇이야? 여기 좌표가 2,0이지. 기울기 몇이냐? 4 빼기 2분의 3 빼기 0이니까 2분의 3이네. 그 다음 요 자식 기울기는 몇이야? 자, 요 점은 지금 0,2죠. 그럼 4 빼기 0분의 3 빼기 1이니까 4분의 1. 야, 답이 뭘까? 나 잠깐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면 지금 기울기가 두 지점이 나왔거든. 4분의 1이랑 2분의 3이야. 우리 여기 m의 범위 찾아야 되잖아. 요 사이라고 답 써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답을 써야 될까? 아니면 이게 양 옆쪽일까? 어느 쪽이게? 이런 거 다 하잖아. 공수 1에서도 했던 거지. 내가 그래서 기울기 보는 법 이러면서 뭐 어디만 봐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걸까? 이걸까? 얘가 기울기 4분의 1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자, 여기에서 직선이 이렇게 됐다. 이거 기울기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내가 기울기 볼 때 어디 보라 그랬어? 오른쪽 끝에 보라 그랬어. 다시. 지금 내가 직선 이렇게 기우뚱할 때 니네들 여기 보고 있어야 돼. 얘가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이 되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기울기 커졌지? 커졌지? 여기 삐뚤어졌네.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 오른쪽 끝이 올라갔지. 기울기 커진 거야, 이게. 됐냐? 이거야. 4분의 1보다 크고 이거야. 2분의 3보다 작다야. 다시 여기서 읽어볼까? 요게 기울기가 2분의 3이잖아. 여기 오른쪽 끝에만 봐봐. 이 상태로 이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직선이 요렇게 돼야 되거든. 내려갔잖아! 내려갔잖아! 작아진 거야. 알았지? 이거였나? 절대값 붙은 그래. 공수 1에서 비슷한 거 한 게 이제 여기서 좀 찍어놓고. 이러면서 비슷한 짓 안 해봤냐고! 그지? 그거보다 쉬워. 맞지? 그거보다 쉬워, 여기 지금. 다 쫙쫙 선들하고만 하잖아.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지? 좋아.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뭐 이런 거
야, 아까 야, 이거 너무 티나게 줬다, 그지? 야, 이건 너무 티나게 줬다, 이거는, 그지? 에이, 재미없게. 1,3 지나는 직선 잘 알아보시고. 이거도 알아볼 수 있지? 잘 정리해보면 지나는 점 하나 나오겠지? 저런 거 이제 잘, 공수 2 이렇게 굳이 선행하면서 직선 쪽 하고 있는 이유가 실은 이것 또한 다 공수 1을 위해서야. 알겠지? 됐지? 뭐 당연히 선행, 맛보, 미리 보기 목적도 있고. 좋아. 옆에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여기도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하나, 둘, 세 페이지까지만 푸시면 되고 181번 마지막 문제 안 해도 돼요. 각이등분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됐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맛만 딱 보고 끝. 그래도 원까지는 하네. 수업이 다음 주에 2번 남았지. 그러면 원을 한 중반 정도 이상 할 수 있겠구만. 여기 원도 무슨 연습이 되는지 알아? 이 원을 원 초반 부분에서 뭐 자네들은 아니려나? 야, 까놓고 말해. 아직도 완전 제곱식 능숙하게 못 고치는 사람들도 계시지. 아직도 아까 보니까 막 축도 버벅이더만. 아니야? 이 원에서 저 연습 우진하게 할 수 있어. 그런 의미의 원이야, 여기는. 자, 어쨌든 잠시. 이 원의 초반 부분은 어렵진 않아. 그러나 방금처럼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숙련도 레벨에 따라 누구는 빨리빨리 되고 누구는 또 하나하나 또 막 뭐 반땡 제곱 이러면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거 연습하기 딱 좋아. 알겠지? 자, 일단 잠시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원 얘기 빨리 좀 합시다. 원 하기 전에 항상 도형에 대한 뭔가 방정식을 정의할 때 내가 자취 그러면서 직선할 때 해준 게 직선의 정의 얘기해 줬을 거야. 직선의 정의가 뭐였지?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지. 이게 직선의 정의였다. 그래서 직선식 찾을 때 이렇게 했잖아. 지나가는 점 하나는 고정으로 하나 딱 잡아놓고 기울기도 뭔가 하나로 딱 고정 잡아놓은 다음에 이 위에 움직이는 점들 하나 대표로 딱 뽑아와서 변수 세팅해주고 정의대로식 세우는 거 아니야. 얘랑 기울기가 이거다 하면 그게 직선이지. 항상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정의에서 출발이야. 그래서 얘 넘기고 B 넘기면 아까 외운 그 공식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 원도 정의가 중요하지. 자, 야, 원의 정의 뭐야? 동그란 거요 말고 미리 말해야지. 원의 정의가 뭘 것 같아? 맞춰봐. 힌트 줬다. 한 점에서 같은 점들이 원의 정의입니다. 됐지? 됐지? 그럼 이미 자네들은 이미 다 배웠어. 자네 이제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세워봐. 자네들 이제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자, 한 점은 한 점은 고정 필요하지. 한 점. 너 한 점 놔. 그냥 뭐 문자도 안 쓸게. 한 점 고정해놔.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라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 됐어?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 너무 아닌가? 하여간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인 게 원이란 말이지. 됐어? 정의대로식 세워봐. 떨어진 거리까지는 우리가 R이라고 놉시다.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하여간. 자, A, B에서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R인 방정식을 세워라. 그럼 그 떨어진 거리가 같은 여기 있는 수많은 점 중에 한 놈 너 나와 해가지고 이 자식을 변수로 세팅을 해주시고 관계식 세우면 되지. 세워봐. 원의 방정식 선생님 까먹었어요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원의 정의나 까먹지 말고 정의대로식 세워. 세워봐. 얘랑 거리가 R이다. 세우면 되지. X좌표 빼기 X좌표 제곱. Y좌표 빼기 Y좌표 제곱에 루트 씌운 게 항상 R이다 라고 쓰면 원의 방정식 완성. 이지만 당연히 이렇게 루트 있는 상태로는 지저분해서 안 쓰고 양변 제곱해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는 반지름의 제곱 수치다. 됐지? 원의 방정식 나왔네. 됐냐? 자네들 원의 방정식 다 배웠다. 즉 원의 방정식, 원의 메인 구성 요소는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저 한 점이 중심이겠지.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 그 다음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겠지. 이 두 가지의 구성으로 원을 그리거나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고, 세우는 법은 이러합니다. 당연히 그럼 이거 보고 이렇게도 되는 거 맞겠지? 이거 보고 이렇게도 세울 수 있는 건 맞겠지? 당연히 쌍방통행 되겠지? 됐냐? 원방 끝. 자, 그러니까 이차함수랑 되게 닮았다니까? 이차함수도 처음에는 평행이동, 이행형에서 딱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A가 양수인 경우, 이러면서, 여기가 P, Q고 꼭지점이에요.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다가 이차함수, 당연히 이차함수 이렇게도 쓰지만, 이거를 다 전개한 형태로, 이렇게로도, 이렇게를 더 많이 쓰지. 그래서 이 상태로 얘의 꼭지점 조사하고 싶으면,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됐잖아. 원도 마찬가지야. 원은 심지어 한술 더 떠서 y도 똑같은 행위를 해야 돼. 즉,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전개된 형태로도 던져줍니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써보자. x제곱 있겠지. 차수별로 이쁘게 써줄게. y제곱 생기겠지. 그 다음 문자 그냥 새로 세팅할 거다. x에 대한 1차 항이 있을 거야. 맞지? 그냥 새로 세팅할게. 이렇게 쓰자. 요 y에 대한 1차항도 나올 거야. 그냥 이렇게 쓰자. 그 다음 막 a제곱이랑 b제곱이랑 i제곱 다 넘어와서 어쨌든 다 상수잖아. 그냥 퉁쳐 c. 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냐? 즉 일단 이렇게 겉보기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생긴 2차식을 봤을 때 일단 겉모습만 보고 원의 후보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알다시피 x, y 항이 없는 거 확인되지? x와 y에, 자, 이게 x와 y에 대한 2차식이야. 원래 2차식이면 얘도 있어야 돼. 그런데 없다잉? 당연히 없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같아야 돼. 1 이어도 좋고 1 아니어도 돼. 2여도 돼. 아니 당연히 2든 뭐든 같기만 하면 되지. 이 상태로 있으면 어쨌든 얘가 등식 형태잖아. 개수가 똑같기만 하면 양변 2로 나누면 1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일단 겉보기로 얘가 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가 이거 두 개 확인이야. 개수가 다르면 이제 저기 쌍곡선 타원으로 넘어가요. 됐어?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래도 끝 아니야. 이거 만족한다고 원 아니다. 다시 이렇게 고쳐봐야 돼. 왜냐? 요 자리에 음수가 박히면 그 순간 걔는 원이 될 수 없어. 말이 안 되지. 그지? 따라서 원 초반부에 내가 아까 말한 게 이제 완전 제곱식 숙련도에 따라 여기에서부터 또 슬슬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다시 이렇게 하면서 공수 원 우리가 다시 3월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만큼 길빡시게 해야 되겠다. 각오 잘 다짐하시고 이제 슬슬 토요일에만 나오지 말고 좀 이틀 다 조금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알아서들 하시고. 됐냐? 이제 시험 2달 남았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 거 자 일단 딱 보면 x제곱 y제곱 개수 똑같은 거 확인, x, y항 없는 거 확인. 그러나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봐야지. 자네들 숙련도 좀 볼까? 따라옴. 그래서 이제 또 따라오는 사람, 그 다음에 뭐지? 뭐가 지나갔지? 이러는 사람 막 갈리고 있겠지? 여기가 양수인 게 확인이 됐지? 그럼 원 오케이. 됐냐?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공식 외우는 것처럼 뭐 나와 있을 건데 이거 절대 외우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원이 될 조건 그러면서 여기 뭐 붙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반지름 말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고 뭐 중심의 좌표가 이거 콤마 이거래. 아 당연히 그렇겠지. 실 중심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고친 그러니까 축 찾는 거 잘 돼 있으면 이거 x제곱에 마이너스 4x잖아. 이거 2차 함수 시절 축이라고 하는 거 몇이었어? 2지. 저거는 실은 공식이 아니라 원래 공수 1부터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보면 중심 나와. 딱 보면 나와.
야, 돼. 맞지? 이참수 축 찾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4x 있을 때 이거 보고 우리가 이참수 축 찾을 때 너 이거 제곱이잖아. 이러면서 x가 2가 축이구나 한 거 지금 여기 빨리 한 거 아니야. y쪽도 플러스 6y니까 이렇게 맞아? 즉 이거를 외우고 앉아 있는 거는 그냥 저 연습이 안 된 애들이야.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거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전에 빨리 한 것도 어떻게 한 거야? 원래 이게 마이너스 4x면 만들 때 플러스 4 붙이고 빼기 4 해야 되잖아. 근데 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일단 만든 다음에 여기서 4를 붙였을 거 아니야? 여기다 같이 균형 맞춰주면 되지. 여기서 플러스 9 맘대로 붙였을 거 아니야? 균형 맞춰주면 되지. 1은 넘어가면 되고 그냥 이거 빨리 하면 돼요. 됐지? 숙련도 차이라는 거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 아직도 이렇게 완전 제곱식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또 다시 양껏 연습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해야 연습이 되겠지. 그래서 원 초반부에는 이렇게 조금 뭐 원은 이제 저기 나중에 뒤에 가서 여기 원하고 직선이랑 같이 막 놀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머리 아파지는데 요 앞부분은 크게 어려울 거 없어서 지금 그냥 살짝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도 한번 쓱 풀어보십시오. 뭐 굳이 풀어봐야 돼? 딱 나오겠지. 4,1이고 반지름 5 됐냐? 이런 거 한번 쓱 보면서 이런 거 완전 제곱식으로 딱딱딱딱 잘 고쳐보시고 됐나? 여긴 그냥 그림으로 주어져 있네. 맞아? 그림으로 주어져 있지? 어쨌든 원은 직선이랑 똑같아. 항상 포인트가 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서 그림 보면서 중심과 반지름 길이 여기 야 그래 이거나 해보자. 여기 반지름 길이 몇이냐? 요 반지름 길이 몇이냐? 요게 반지름 길이잖아. 또 이래놓고 옆에 3 있으니까 3 써라. 또 길이 2 됐냐? 됐지? 지금 이 길이면은 여기 요 y좌표 여기 봐야지. 여기 길이랑 같은 거니까 됐냐? 그럼 그림 잘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한 장 넘겨서 여기 라인까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알려줬지만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도 알려준 게 이게 무작정 방정식 쓰는 게 아닌 그게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어. 일단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힌트는 이건 뭐 직선에서도 계속 주던 거지. y좌표 0이라는 거 알려준 거지. 즉 중심이 a, 0이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란 얘기는 이제 원의 정의에 의하여 야 참고로 중심은 원 안 지나가? 가끔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중심을 원 관계식에 막 넣어. 그렇더니 선생님 성립을 안 해요. 그 소리에. 당연히 아니지. 원의 정의라는 게 이 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애들이 모인 건데 걷다가 중심을 집어넣으면 어떡해. 대충 이런 관계 알려준 거 아니야. 물론 원의 방정식 딱 그러면 중심이 a, 0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딱 세워서 그럼 y좌표는 뭐 안 써도 되지만 굳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반지름 이렇게 되겠네. 이런 미지수가 2개네. 미지수 2개 찾기 위해서 요거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때로는 정의대로 식을 쓰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원의 정의가 결국 뭐야? 이 길이랑 같은 거가 원의 정의 아니야? 그냥 거리 쓰는 게 더 낫지 않아? 이거는 그냥 원의 정의대로 식 세우는 게 좀 더 나을 거야. 즉 원의 정의, 직선의 정의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더 낫지? 이게 더 낫지? 그지? 정의를 쓸 때도 있고 원방을 세울 때도 있는 거야. 됐죠? 위에 있다 그랬다면 얘기는 이것도 이제 중심 좌표를 한 문자로 a, 2a-1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 위에 두 점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길이 같다라고 식 하나로 세워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됐냐? 문제에서 중심 좌표를 A는 동일하네. B는 이제 좀 따가 A 구해서 얘를 계산하면 B라고 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네요. 얘랑 거리가 얘랑 거리랑 같다. 얘도 그냥 이렇게 정의대로 식 세우는 게 훨씬 낫지. 됐냐?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지름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여기 양 끝에 알려준 거지.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봅시다. 그냥 원방 찾으래. 두 가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중심의 좌표 찾아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 두 가지 구하면 되지? 지름이래잖아. 중심 구할 수 있지? 지금은 문자 아까처럼 막 멋있게 문자 놓고 막 거리 그걸 왜 해? 구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지? 중점 구하자. 중점 몇이야? 2,4네. 반지름 구하면 되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겠네? 9 더하기 4 루트 13이 반지름이네. 원방 세우면 끝나네.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3. 저 자리가 r제곱 자리였다잉. 됐죠? 왜 제곱이었는지는 아까 점이 유도하던 거 잘 생각해봐. 루트 뺏겨야 되니까 제곱시킨 거였어. 이렇게.